원래 이 시간에 우리 그 마음 이야기를 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임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우리가 앞에 1시간 좀 넘게 마음 이야기 토론을 했는데 그 토론 이야기와 관련해서 초선이라고 하는 이 산매를 경은 어떻게 이끄느냐, 어떤 방법으로 초선을 정치하느냐 하는 그 이야기하고 4년초로 시작해서 3화타 윗과산화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이 수행의 체계를 좀 설명을 먼저 하자라고 말씀하셨죠. 그 두 가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행과 관련해서 여러 경들 말할 수 있지만 아마도 대표적으로 수행의 한 체계를 말하는 경이라고 하면, 네, 어서 오십시오. 수행의 체계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경이 디가니까야 2번 사문과경을 말할 수가 있어요. 사문과경은 앞에 시작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가운데에 수행의 체계를 알려주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수행자가 일상에 삶이 잘 단속되고 그런 다음에 일단 이제 호흡을 붙잡고 수행을 하는 이야기를 설명을 해요. 그럴 때 호흡을 잡고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 나가면 여기서 첫 번째 어떤 현상이 발견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5가지 장애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냥 강탐으로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어려워지는 그런데 소유의 관심이라는 게 있고, 또 욕탐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보통 말하자면 이제 소유적인 삶, 소유적인 것을 3가지로 말을 하는데, 하여간 감탐과 진해, 해태혼침, 들뜸후회, 의심이라고 하는 요 5가지를 5가지 장애라고 불러요. 호흡을 관찰하면서 마음이 잘 집중이 되면 이제 자기 안에서 이런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장애가 제거되었다고 알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환희가 생긴다. 이 환희가 이제 빨리어로는 빠모짜라는 건데요. 이건 빠모짜라는 것을 환희라고 번역을 했고, 그러면 환희하는 자의 의가 시열한다. 요때 이 시열이 여러분 잘 아시는 삐띠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하시는 분은 요 삐띠라는 말 많이 쓰시죠. 의가 시열한다 라고 하고, 의가 시열하면 몸이 진정된다. 그리고 몸이 진정되면 행복하다. 그리고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든다. 삼매에 든다, 수동형으로 삼매에 들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렇게 삼매에 들면
요 상태가 초선. 요새 한자를 잘 안 쓰다 보니까 초자도 못 쓰겠네. 지금 이제 윤 교수님께서 초선을 어떻게 가는 것일까? 라고 좀 얘기를 해보자 하셨어요. 뭐 여기 그 말씀이시죠? 제가 아까 경전대로 수행하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수행에서는 어쨌든 뭐 초선부터 시작해서 상수멸까지 가서 깨닫는 이런 단계 가운데 첫 번째 단계인 초선까지 가는 과정, 그것도 힘들다. 그게 뭐 교수님만 힘드나 저도 바꿨어요. 근데 여기 진정 행복을 빨리 어떻게 진정이라는 게 요게 보통 경안, 어떤 경안각지라고 말하는 그 경안이거든요. 요게 빠쌈 빠사디? 빠사띠 그렇게 되죠. 그리고 행복은 수카. 이래서 제가 이제 드리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일단 이런 사문과경에서는 이렇게 호흡을 붙잡고, 뭐 수행이니까 당연히 호흡 붙잡고 뭐 집중하는, 이렇게 이제 대부분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호흡으로 마음을 집중하는 일, 요거를 하면 간탐, 진해, 해태, 흥침, 들등의 의심이라는 5가지 장애가 일단 내 마음속에서 버려지는 거예요. 장애가 버려진다라는 게 뭔가요? 마음이 청정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환희라는 데부터 행복이라는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요거를 부르는 용어가 있어. 개발된 느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느낌이라는 게 이제 원어가 웨다나거든요. 웨다나일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걸 먹어도 기쁘고 행복하고 이러잖아요. 그 아주 좋은 느낌 있잖아요. 요런 즐거운 느낌, 수카, 행복이 있다. 근데 요런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느낌과는 다르게 수행을 한다.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다. 이런 집중에 의한 수행의 성과가 진행될 때 내 안에서 생겨나는 특별한 느낌. 요거는 밖에서 세상을 만나면서 생겨나는, 우리 참 신부님은 이 젊었을 땐 대단한 미인이셨겠어. 이러면서 우리가 미인을 만나니까 참 마음이 기쁘지. 이런 행복 말고 오케이. 이렇게 근데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인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 이렇게 그 밖으로 세상을 만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이런 기쁨, 행복, 요거 말고 수행의 과정에서 마음이 집중되면서 여기서 생겨나는 특별한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맛보라 이거. 맛보고 난 다시 얘기하자. 그렇죠. 그거를 부르는 말이 개발된 느낌, 이렇게 번역하는데, 요게 이제 니라미사 웨다나라고 해가지고 하여간 수행에 의해서 나의 내면에서 생겨나는 특별한 느낌이 있다. 그거 개발된 느낌,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 개발된 느낌의 과정이 바로 5가지 장애가 제거되면서, 그렇잖아. 내 마음 안이 깨끗해졌거든, 청정해졌거든. 그만큼 오염원이 줄어들었거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당연히 기쁨이 생겨나는 거죠. 이런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개발된 느낌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단계적으로 생겨난다는 거야. 처음에는 요 빠모차라고 하는 단어가 뭐 번역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런 환희라고 번역하고요. 수행차에 가면은 뭐 어디서나 삐띠삐띠 뭐
말을 하죠. 그 삐띠라는 말, 뭐 기쁨, 희열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보통 칠각지 얘기하면 경안각지 이런 말 나오죠. 경안이라는 말보다 저는 이제 의미는 진정된다. 특히 몸과 관련해서는 몸이 가벼워진다, 편안해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만 그것을 이제 좀 더 원어로 들어가 보면 뭐 몸이 진정되는 거, 흔들리지 않는, 없어지는. 그거하고는 다르고 몸이 이제 안정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이 진정된다 이렇게 말하고, 몸이 진정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행복까지를 오면 결정적으로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들어진다. 원래는 이게 든다보다는 들어진다라고 수정형으로 나와요. 그거 뭐냐 하면 내가 삼매에 들어야지 이래서 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해소되면서 이런 개발된 느낌들이 경험되다 보면, 교수님 개발된 느낌 되게 좋은 거잖아. 이 굉장히 좋은 느낌들이 쫙 몰려오는데 거기서 마음이 딴 데 좀 있어요. 그 상태로 마음이 더 집중돼 가겠죠. 이런 개발된 느낌이라는 조건들이 생겨나면서 행복한 자의 심은, 이 마음은 수동적으로 조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삼매로 끌려 들어간다. 이런 의미로 수동 형태로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삼매에 들어진다 하고, 그렇게 삼매에 들어진 것을 초선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면을 좀 볼 수 있겠죠. 일단 호흡에 집중하자라는 거 하고, 그렇게 집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개발된 느낌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초선이라 그러면 보통 어떻게 설명하죠? 이렇게 이제 초선에 들었어. 초선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 뭐 이렇게 나오지. 초선하면 심사 이렇게 말하죠. 심사시라. 하여간 윗닦아 윗자라, 윗닦아 윗자라가 있다라고 하니까 일어난다는 말보다 윗닦아 윗자라가 있는 상태야. 근데 있는 상태인데 요거 그러면 초선에 들기 전에는 윗닦아 윗자라가 없었나? 아까 저 신도부님이 희론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초선에 들어오기 전에는 마음이 개념적으로 보면 그런 실험 상태인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그러니까 생각이 균일하지 않게 떠올라가지고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요런 것이 초선에 오면 윗닦아 윗자라 있다라고 말하는데, 없던 윗닦아 윗자라가 생겨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산만하게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신혼으로 나가던 이런 상태에서 윗닦아 윗자라는 것이 균일해진다. 여기서 이제 그 윗닦아가 뭔데? 라고 말하면 그거 설명하려면 끝이 없고, 아무튼 이제 이건 나중에 좀 나올 거예요. 윗닦아라고 해서 우리 내면의 영역, 닦아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이 있는데, 장로부님 지난번에 우리 닦아의 안과 밖 이래가지고 감성의 영역, 이성의 영역 이런 부분 봤었죠. 바로 그 닦아로부터 닦아에서 떠나는 게 윗닦아. 이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이렇게 없던 것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산만하던 것이 이렇게 삼매에 들었다 집중되었다라고 할 때는 균일하게 떠오르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윗닦아 윗자라 있음 다음에 요 초선의 상태를 또 나타내는 말이 뭐가 있나요? 시라. 그죠? 희와 락이 있거든. 근데 이 희와 락이라는 것이 어떤 거죠? 여기서 보면 떨침에서 생긴 희와 락 이렇게 나오잖아요.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 이래가지고 이제 초선부터는 색계라고 하는 높은 하늘에 들어선 거잖아. 요 이전까지는 뭐예요? 욕계라고 하는 소유적인 삶. 뭐든지 그저 내 거 해야 만족하는 요런 낮은 삶이었다면 그 소유적인 것들을 떨쳐내고 색계에 올랐으면 바로 그 소유를 떨쳐내는 데서 생겨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요 시와락이라고 할 때, 요 시가 삐띠거든? 락이 수카라고. 삐띠와 수카 여기도 있죠. 희열과 행복. 초선에 들어가기 이전에도 어때요? 마음이 집중되면서 장애가 제거되면 개발된 느낌 해가지고 삐띠와 수카를 중심에 둔 느낌들이 생겨나면서 삼매에 들어가잖아. 그래가지고 초선에 이르렀을 때 그 초선이 마음이 잘 집중되었어 라는 요 측면에서는 이제 윗닦아의 산만함 없이 잘 아주 균일해진 윗닦아 윗자라 요 상태 이후 거기에 그 상태가 어떤 느낌이냐? 희화락인데 개발된 느낌인 희화락이긴 한데 그 등급이 뭐냐? 떨침에서 생긴.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소유적인 건데 이 소유적인 것을 떨쳐내고 색계에 들어선 그 색계에 들어섰을 때의 희화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초선 다음에 이제 또 뭐 이어지는 수액에서 제2선으로 가잖아요. 제2선은 뭐라고 하죠? 제2선은 윗닦아 윗자락 다 가라앉았다. 그래서 윗닦아 윗자락 없다 요거죠.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요렇게 말하는데 요때는 제2선을 나타내는 말이 또 뭐예요? 여기도 희화락이죠. 여기도 희화락인데 어떤 희화락이냐 하면 삼매에서 생긴 희화락 이렇게 된다고. 초선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 제2선 삼매에서 생긴 희화락 이래가지고 욕계의 소유적인 것을 떨쳐내고 이제 삼매에 들었어. 요런 개발된 느낌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본격적인 삼매는 이제 윗다가 윗자락 가라앉아 없는 제2선부터가 본격적 삼매요.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래서 삼매에서 생긴 희화락 이렇게 된다고. 제3선은 뭔가요? 제3선은 사실은 윗다가 윗자락 없는 요 상태가 이제는 계속 진행되죠. 계속 진행되는 상태에서 느낌이 차이가 나죠. 느낌이 어떻게 해요? 시는 없어지고 락만 있는 이런 상태가 되죠. 그리고 제4선을 가면 역시 무시무사 윗다가 윗자락 없는 상태에서 락도 없어진 평정 이런 식으로 나오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수행. 그래서 삼매에 들고 삼매를 성취에 머물면서 깨달음으로 나가는 그 과정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집중 상태에 있느냐. 그래서 윗다가 윗자락 있느냐 없느냐 초선과 제2선으로 딱 구분해 놓고 그 다음부터 더 높아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방법은 느낌의 차이로 개발된 느낌이 어떤 수준의 느낌이냐라는 걸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무색계는 평정을 이 평정도 제4선은 뭐 다양함의 평정 이렇게 말하고 공무변초 이상은 단일함의 평정 이래가지고 무색계는 거의 제4선의 사선의 어떤 특별한 영역 이런 식으로 좀 개념을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정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다양한 평정, 단일한 평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간 수행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느냐라는 이 삼매를 말하는 데서는 어떤 집중 상태에 있느냐
거기서 어떤 느낌이 경험되고 있느냐. 요걸로 정의하고 있다. 요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교수님, 초선을 어떻게 가느냐 라고 하는 그 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호흡을, 뭐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호흡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신수신법 이래 나오지만 그냥 뭐 우리 호흡으로 일반에서 보자면요.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호흡에 어떻게 집중하죠? 교수님 여기서 호흡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이 과정을 부르는 말이 뭐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4년처죠. 4년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호흡에 집중하는.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좀 이어서 봐야 되지만 4년처 수행이 오직 호흡에 집중해 가지고 이렇게 5가지 장애가 제거되어서 초선에 드는 여기까지가 4년처라는 건 아니야. 4년처는 훨씬 더 넓은 범위에 있는데 그 시작은 여기다. 네, 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초선해 갑니까? 라는 말을 정리할 수가 있죠. 4년처 수행을 통해서 5가지 장애가 제거되면 거기에 개발된 느낌이 일어나고 그 개발된 느낌의 진행 과정에서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든다. 삼매를 성취했다. 그 첫 단계가 초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게 우리가 참 전통보다는 진정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은 전통적인 수행 이야기에서 보면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불편한 분이 계실지도 몰라도 아마도 청정도론일 거예요. 뭐 그래서 이제 니미타라는 개념이 나와요. 니미타 여러분 잘 아시죠? 니미타라는 말이 이제 뭐 상자로 번역이 되어 있죠. 니미타라는 말이 경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나와요. 그런데 이 니미타가 조금 잘못 적용되어서 쓰이는 그런 면을 볼 수가 있는데 요즘도 보면 수행자가 호흡을 붙잡고 집중해 가면 코 밑에 니미타가 떠오르면 그 니미타를 대상으로 삼배에 들어가 요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은 경에 의하면 니미타라는 것은 그런 용도로는 나타나질 않아요. 니미타라는 거는 2가지로 봐야 하는데 아까 그 신부부님 그 말씀하셨죠? 아니비술신의 그러면 색성의 미초법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이때 이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요런 그 주관이 요런 객관을 인식하는 건데 여기에 인식의 큰 특징 하나는 공동주관이 있어. 공동주관이 있어서 아니비설신의가 색성향 미초법을 인식한다. 이런 삶의 전개를 위한 삶의 틀이잖아. 이런 삶의 틀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욕탐이라는 거예요. 찬다라가라고 나오는데 이 찬다라는 것이 탐진치를 싣고 와서 여기에 인식에 착용을 해. 인식에 참여를 해요. 그걸 이제 공동주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욕탐이 탐진치를 싣고 오니까 색성향 미초법이라는 객관을 어떻게 하겠어요? 탐진치가 있는 그대로 보게 만들지 못하고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해서 보게 하겠죠. 색성향 미초법이 욕탐이라는 공동주관 때문에 왜곡된 상태를 경은 니미타라고 불러요. 그래서 색상, 성상, 향상, 미상, 촉상, 법상 이런 6가지 상, 니미타가 나타나요. 물론 코 밑에 니미타를 띄우고 이러면 코 밑에 신과 촉의 관계에서 뜨는 이런 식으로 굳이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경이 말하는 니미따의 개념은 이렇게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된 거라고 나오고, 중생이니까 당연히 왜곡된 상태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못 보잖아요, 그죠? 왜곡된 상태로 보는데, 그런 신과 촉, 호흡을 붙잡고 호흡의 탐진치에 의해 왜곡된 니미따 상태를 대상으로 이제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집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을 이렇게 니미따를 띄워가지고 삼매간다, 이런 개념은 경에 없어. 경은 어떻게 말해주느냐, 바로 신과 촉의 관계에서 촉이 욕탐에 의해서 왜곡되어진, 그러면 뭐 촉상, 촉의 니미따 이러겠죠. 이렇게 띄우는 게 아니라 호흡을 보는 그 자체, 호흡이라는 보이는 자체가 니미따인 거예요. 그 니미따를 대상으로 집중에 들어가면 집중에 의해서 5가지 장애가 제거된다고. 그 장애가 제거되면 그때 이어서 개발된 느낌의 과정이 이어지고, 이런 개발된 느낌에 의해서 삼매에 들어가는 것. 이게 경이 설명하는 초선을 성취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약간 오랜 세월을 경을 직접 보는 공부보다는 뭐 아비담마나 청정도론이나 주석서에 좀 더 주목을 하고 공부가 진행되다 보니까, 뭐 사실은 역사가 그랬죠. 우리가 경을 직접 볼 수 있게 된 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과학이 발전해서, 그래서 인터넷이 막 디지털 빨리 리더, 저는 지금 10년 이상을 디지털 빨리 리더를 붙잡고 살잖아요. 이렇게 원전이, 그러니까 빨리 원전이 그대로 인터넷에서 떠오니까 누구나 맘만 먹으면 뭐 빨리 좀 배워가지고 경을 볼 수 있지만, 그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사실은 경을 본다는 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꼭 2100년쯤 전에 최초로 경이 문자화되었잖아요. 그 문자화된 경이 어떤 거였어요? 폐업경이었잖아요. 그죠? 그 폐업경을 니카야를 한지를 다 확보해가지고 경으로 직접 공부를 하자? 이게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경을 직접 공부한다는 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 스님들이 이끌어주는 대로 따라가면서 이게 부처님 가르친다, 뭐 이렇게 뒤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세월이 2000년이 넘는 거죠. 최근에 와가지고 그거 보면 참, 저는 참 행운이다 생각하는 게, 이제는 과학의 뒷받침 때문에 맘만 먹으면 부처님 직접적인 가르침이 원어로 떠오르는 거야. 우리는 그 빨리오 공부만 좀 쫓아가면 경을 직접 볼 수 있게 된 거야. 이제 이런 차이가 있죠. 이제 축지의 세계에 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비로소 경으로 직접 부처님을 만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청정도론 같으면 1600년 전에 쓰였다 이렇게 봐야죠. 뭐 대략 하여간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감추어져 있던 부처님 가르침의 그 진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직접 눈앞에 있으니까 볼 수 있는. 저 여러분 4년제 대학 나왔어요. 저 4년제 대학 나왔거든요. 이 정도만 돼도요, 내가 보려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뭐 빨리 어찌어찌 좀 배워가면서 원전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공부하는 분들 가운데는 뭐 제가 4년제 대학, 이건 뭐 제가 하는 말이지만, 공부가, 이런 그 학교 공부가 전혀 없는 사람들도 마음만 먹으면 이제는 노력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을 직접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 이게 차이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여간 이전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공부 방식과는 다르게 경을 직접 공부하는, 그래서 경에 의해서 가르침에 진정으로 접근하는 이 공부 방법을 확보하게 된 거죠. 그런 눈으로 보면 초선 가는 길 어떻게 초선해 갑니까? 이런 방법으로 갑니다. 선생님, 그 마지막에 하셨을 때 그 신촉의 관계에서 욕탐에서 왜곡된 리미타에 집중해서 쭉 들어가는 거, 그 이제 경전에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는 그 굳이 그게 이제 주석서에서는 그걸 띄워가지고서 집중하는 거인데, 요 경전에서는 그 자연스럽게 리미타가 떠오른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게 이해하는 방식이 조금 좀 다른 것 같기도 좀 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죠. 안입이 설신의가 있고, 색성향 미촉 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호흡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호흡 수행에서 호흡을 보는 자, 이 주관은 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호흡이 남기는 그 감정, 그 호흡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피부에 얼마만큼 들어가면서 남기는 흔적, 나가면서 남기는 흔적, 그거잖아요. 촉이거든.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보통은 그냥 신과 촉에 의한 인식 과정에서 신이 촉에 집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식에는 욕탐이라는 게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한다고요. 그래서 탐진치가 와가지고 안입이 설신의 인식 주관은 지열이 자극하게 만들고, 색성향 미촉법인 외입천은 왜곡을 시켜가지고 요거를 색상, 그러니까 루파 니미타 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내지 촉 이러니까 뭐 포타파 니미타, 그래서 촉상, 촉의 니미타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수님,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신이 니미타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요거는 뭐 띄우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호흡을 본다라고 할 때 보이는 호흡 자체가 촉이라고 하는 대상 자체가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된 상태, 촉의 니미타 상태로 인식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촉상을 붙잡는다는 것은 뭐 그래 우리 저 하욱에서 주로 말하는 이렇게 니미타를 띄우는 이런 니미타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호흡을 붙잡는 그 호흡이 니미타를 붙잡은 거다. 니미타 상태로 인식된다. 그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300일 때는 개발된 느낌의 과정으로 간다. 그러면 호흡을 관찰하는 그 촉을 관찰하고 그 촉이 변하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이렇게 변하잖아. 그러면 촉이 아주 미세해서 감지되기 직전까지가 초선의 직전이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촉의 단계에 가서 촉이 끊어졌을 때 하고 초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대념처경이 네. 신수신법 사념처를 설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신념처에 9개의 소분류 대상이 있어. 그 중에 첫 번째 소분류가 호흡이에요. 그래서 사념처 수행의 시작은 어쨌든 호흡 수행이라고. 그러면 그 호흡 수행을 설명하기를 이제 경은 일단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 가서 다리를 교차하고 허리를 고추 세우고 콧구멍 앞에 삿대를 준비하고 앉는다. 이렇게 되거든. 이거 이제 경에서 우리 많이 보는 거잖아. 제가 번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앉으면, 그렇게 앉아가지고 첫 번째 상태가 뭐냐 하면, 사또와 아사사띠에서 그는 오직 사띠 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사띠 하면서 내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띠 하면서 들이쉰다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호흡을 지금 관찰하니까 호흡을 붙잡고 있는 거잖아. 호흡이 남기는 흔적, 요 촉을 내 마음이 오직 사띠하면서 놓치지 않고 들어오는 호흡을 보고 나가고 들고 나는 걸 보는데 중간에 자꾸만 도망가잖아. 요거 도망가지 못하게 마음을 단속해가지고 호흡에 묶어놓는 거. 요게 그걸 누가 하냐면 사띠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념초 수행이죠. 오직 사띠하면서 들이신다, 오직 사띠하면서 내쉰다는 것은 내 마음이 호흡을 떠나지 못하도록 오직 사띠가 붙잡아서 호흡에 유지한다. 요거 뭐야? 그게 삼매로 가는 과정이라고. 삼매로 가는 과정인데 그 삼매를 가는 과정에서 끄트머리와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어서. 그 얘기는 이어서. 그래가지고, 예, 잠깐만요. 그렇게, 콧구멍 주위에 사띠를 준비한 채 앉아서 잘 붙잡는다. 오직 사띠하면서 들이쉬고 사띠하면서 내쉰다. 이렇게 마음이 떠나지 못하도록 잘 사띠로 단속한다.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제, 꿰뚫어 한다라는 길게 들어올 땐 길게 들어온다고, 짧게 들어올 땐 짧게 들어온다고 아는 거는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 이어서 이제 대nom척경은 3, 4번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첫 번째로, 온몸을 경험하리라라고, 시도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온몸을 경험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 자, 콧구멍이 있거든요. 콧구멍을 향해서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 그러면 이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직 사띠하면서 들이신다. 마음이 떠나지 못하게 집중한다. 요거고, 이어가지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때 온몸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요게 뭐냐 하면, 증거문이 온몸을 경험한다. 온몸 뭐죠? 온몸을 경험하는 건가?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많아. 온몸을 경험한다는 코로 들이쉬는 사띠에서 호흡의 끝까지를 다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그 말은 맞는데 왜 동작은 이렇게 가요? 아니 호흡이 아니 그 경험이 아니 잠깐만. 맞는 말인데 한 가지 제가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이 호흡이 들어와서 뭐 100까지 내려간다 이런 개념 없고, 이런 개념 말고, 코끝 싹 여기 사실은 이제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호흡이 길게 들어온다라고 분명히 알고 짧게 들어온다고 분명히 알고, 이렇게 길고 짧고를 말하는데, 길다 짧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예를 들어서 호흡의 길이가 이만한데 이 길이 중에 요만큼만, 그러니까 집중력이 부족해서 요만큼만 보고서 길다 짧다라고 말하면 요거는 정확히 보는 건 아니죠. 온몸이라는 것은 집중력이 좋아지는 만큼 이게 미세한 호흡까지도 느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호흡 전체를 온몸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우리 입출신령경에 가면 부처님이 바로 요 자리를 말하면서 호흡이 몸이다. 호흡이 몸이다라고 직접 말해줘요. 이거 내 얘기가 아니고 입출신령경이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온몸을 경험한다라는 거, 요렇게 호흡 전체를 본다? 집중이 완성된 요거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온몸을 경험한다라는 여기에 오면 이게 초선이 된 것 같아. 요게 초선이다라고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이 결국은 멈추잖아. 말씀하세요. 아니요. 호흡이 초선이 누구든지 집중해서 노력하면은 초선이 쉽다는 얘기네요. 얼마나 어려운 건데 이게. 아니. 그건요. 호흡에 집중할 수 있는 노력까지가 수많은 훈습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 훈습이 된 상태는 초선까지는 너무 쉽다는 얘기네. 아유, 경에서 보면 초선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얻는다. 그래가지고 잘 훈습된 사람은 그걸 한다고. 훈습이 딱 돼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런 거. 그럼요. 근데 수행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가자라고 하면 말씀하시는 그런 훈습을 다 물리치고, 네, 그게 네. 다 5가지 장애 이런 거잖아. 예. 이런 장애를 다 물리치고 온몸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이런 삼매에 드는 거 무지하게 어렵죠. 그 훈습이 될 때까지 콧물 눈물을 막 그러니까. 빼야 됩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어렵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는 아니라고. 아까 법원님 말씀하신 호흡이 멈추는 데가 있잖아. 예. 그거를 이제 개념 적용에서는 뭐라 해요? 그러니까 오직 삿띠하면서 준비를 안 해와가지고 앉아있다. 1. 오직 삿띠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요건 이제 제로야. 선행하는 거야. 그러면 1번이 길면 길다고 한다. 분명히 한다. 짧으면 짧다고 분명히 한다. 3번 온 몸을 경험한다. 여기서는 근데 요 1, 2번은 빠자나띠라는 동사가 쓰여가지고 분명히 한다 요런 말이고 요 3번 온몸을 경험한다라고 할 때는 여기부터는 시카띠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요거 뭐 공부하다 노력하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온몸을 경험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1, 2번은 그냥 보기만 하는데 보면서 지금 내가 보는 것이 길다 짧다 이렇게 보는 건데 3번 온몸을 경험한다라는 여기는 시카띠에서 내가 온몸을 경험해야지 라고 하는 나의 의도가 적용해서 그렇잖아요. 요거를 요만큼 보이던 거를 내가 전체를 봐야지 하는 나의 시도가 들어가는 거야. 의도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집중하는 그 노력이 더 이제 힘을 갖는 거야. 그래서 시카띠고 그럴 때 이제 요 온몸을 경험하는 걸 나는 요게 초선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신행을 가라앉힌다. 신행을 가라앉히겠다라고 시도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요 신행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신행이 뭐예요? 신행은 그러면은 5원의 행해야 되느냐 저게 12연계 행해야 되냐 한다면 이건 들숨 말씀이라고 간다면은 신행이 자체가 몸을 만들기 위해서 신행을 가라앉힌다가 4번이거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행이 들숨날숨이라고 정의가 되잖아. 들숨날숨. 그래 연기에서. 네. 그러니까 네 번째로 신행을 가라앉히겠다라고 시카띠 내가 시도한다 의도적으로 나아간다 하는 요거는 뭐냐 하면 들숨날숨을 가라앉힌다. 법원님 말씀하시는 들숨날숨이 멈추는 요 상태까지 호흡을 붙잡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호흡이 멈춘 들숨날숨이 멈춘 요 상태는 수행의 경지에서는 이게 제4선이야. 경에서는 제4선에 가면 들숨날숨이 소멸한다라고 알려주거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신법부님 질문에 대한 답이 된 거죠. 그러니까 호흡을 가지고 이렇게 삼매에 가는데 호흡이 멈출 때까지 보는 이게 초선인가? 이게 아니고
그게 초선이면 호흡 전체를 본다. 그리고 더 이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몸이 더 진정되고 하니까 호흡을 필요로 하지 않아지는, 그래서 호흡이 완전히 멈추는 상태는 제4선을 하는 거야. 야, 그러면 초선까지 하는 분석이 길고 어렵지, 초선에 들면서 사선까지 가는 것은 찰나일 수도 있죠. 너무 쉽게 보려 하지 마세요. 아니 이게 아까 말했지만 이미 잘 여기에 익숙해진 사람은 내가 초선을 성취해야겠다, 초선을 성취해 머물러야겠다라고 할 때 어려움 없고 고통스럽지 않게 원하는 대로 얻을 수가 있어. 이미 익숙해진 사람은. 그러나 그것이 그죠? 익숙해지지 않은 사람은 그거를 성취하려면 아까 말씀하셨잖아. 얼마나 힘든 과정이 필요해. 그러나 거기를 이미 성취해서 익숙해지면 경에서는 특히 사리부타존자 같은 경우는 나는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러야겠다, 오전에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러야겠다 하면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게 마음 먹는 대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숙달되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초선 가는 게 얼마나 어렵고 제2선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 제3선, 제4선 업그레이드 힘들죠. 그러나 이제 익숙해지면 쉬워지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일단 초선 어떻게 가는가가 호흡 수행에서 제4선까지를 설명한 걸로 하고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요즘 하여간 우리 불교계에서 보면 이렇게 삼매에 들어가는 방법이 경이 알려주는 개발된 느낌의 과정, 이 부분은 사실은 숨겨져 있어. 잘 모르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삼매에 든다고 생각해요? 코 밑에 니미타를 띄워서 간다 하는데 그 니미타는 이 니미타하고 다른 거야. 그죠? 이런 부분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럼 초선 어떻게 가느냐 하는 얘기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전대로 수행을 하자라고 할 때는 바로 이런 방법, 집중해 가는. 사실은 어떻게 집중해 갑니까 하는 것도 상현처가 설명을 해주는데 일단 생략하고 우리 다음번 공부하기로 하고. 네. 스님 설명하시는 거대로 네. 온몸을 경험했을 때 초선이다라고 이렇게 딱 지칭해 놓은 경전에 그렇게 딱 박혀져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게 없어서 제가 그렇게 해서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거를 제가 왜 온몸을 경험한 상태가 초선의 경지라고 생각하냐 하면, 아까 그 위따까 위짜라를 말할 때 위따까 위짜라가 초선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산만하게 떠오르고 이렇게 펼쳐지던 이런 생각이 초선에 들어올 때는 균일해진다, 단일해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호흡에서의 단일함, 중간에 다른 쪽으로 마음이 도망가지 않은 요런 정도로 저는 연결을 해가지고 온몸을 경험하는 상태가 초선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초선이란 말은 사실 경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까 그 공동주간에 있어 천가의 참여, 네. 이것이 이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순서적으로 봐서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근경식 삼사 화합이 이루어지고 나면 수가 발생이 되잖아요. 네. 그 삼사 화합과 화합하고 공동 참여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근데 그 찬다라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업인 것 같아요. 쭉 쌓아왔던 그 업에 의해서 사람마다 다 욕탕이 틀리잖아요. 자기 업에 따라서 그 찬다가 참여하면서 수를 결정하잖아요. 어떤 느낌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다면은 근경식이 합쳐진 이후에 찬다가 참여를 하는 건지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 찬다가 참여되는지 그걸 좀. 그 부분은 삶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문제인데, 제가 지금 이해할 때는 법부님이 그 욕탕과 관련해서 일부는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욕탐의 큰 줄기를 사실은 욕탐을 거부님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사실 승리 본문에서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잘 모르는 그게 이제 아까 1000년, 2000년에 그 숨겨져 있던 내용이 이제 경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참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숙련된 경이 어떤 경이 있는지 그걸 좀 제가 좀 참고를 할 수 있을까요? 무지하게 많아서 일단 이 부분은 제가 그 삶의 메커니즘과 관련한 여러 가지를 법부님께 이미 보내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이주석 법부님은 그 삶의 메커니즘에 아주 주목해가지고 일단 공부를 시작하고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그 메커니즘과 관련한 이해도가 굉장히 이제 집중돼서 높아졌어요. 제 생각에는 법부님이 이런 그 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삶에서 참다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름의 어떤 해석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렵다라고 보여요. 제 생각에는 법부님, 제가 그동안 계속 보여드렸고 우리 그동안 통화를 통해서도 법부님이 삶의 메커니즘을 좀 익숙하도록 공부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스님 본문을 들을 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참가가 공동 참여하는 그 부분, 그 순서라든지.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제가 그 참다가 관심이 1차 인식에 참여하는 그 부분을 어떤 경들에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이미 설명해 놓고 있고 법부님께 보내드린 동영상 쪽에도 설명되어 있거든. 그 참다라는 것이 관심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만화식가라는 얘기하는 건 아니죠? 다르죠. 다르죠? 그럼 그 참다라는 것은 그 명색에 있어서 명예에 속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는 이게요. 식과 명색이라고 할 때는 식은 식이고 명색은 색은 색이고 명은 수상사촉작의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의된 것으로의 식과 명색에 참다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경을 보다 보면 이게 이제 아까 그 신법부님 심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오랜 전통이 그 몇 개의 법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어 가지고 막 설명을 하면서 좀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식과 명색에 의해서 우리 삶의 몸통 자리를 설명을 해. 그러면 이제 경은 이런 식과 명색의 자리에서 삶이 활성화되고 고정된 게 아니라 지금 살아가잖아. 활성화된 삶의 과정에서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를 설명하거든. 사실은요, 참다, 관심뿐만 아니라 탐진치도 식과 명색 안에 안 들어있어. 그런데 식과 명색에 의해서 이 인식의 자리가 설명되면 그 인식의 활성적인 삶, 이런 것으로 구성된 내 삶이 단지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구성하에서 지금을 산다고. 그럼 지금을 사는 이 활성화된 삶에는 어떤 현상들이 있느냐라는 그런 삶의 활성화된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인 거야. 번뇌도, 탐진치도, 찌따, 심도, 난디, 소망도, 가래도, 위닦아, 윗자라, 의도, 기대, 지향, 관심, 신업, 부업, 이 모든 것들은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를 정의하는 데는 안 들어있다고. 다만 식과 명색에 의해서 나는 누구이냐가 정의되면 이런 내가 지금을 산다 하는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를 설명하는 쪽에 참다, 관심도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야기가 제가 조만간 삶의 메커니즘을 이런 뭐 책도 지고 막 이런 뭐 써나가고 있는데, 제가 참 오늘 그 나눠드린다 한다는 거를 아까 찍지를 못했네. 여기에서도 이제 간략하게 좀 소개하고 있고 해요. 이거는 고분님 지금 그렇게 참다 관심 한 가지에 대해서 딱 질문을 하시면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우리 삶의 메커니즘을 좀 포괄적으로 보아야 하는 부분이라 요 주제에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건 제가 자의하고도 다른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렇게 보면 아까 근경식 3, 4화합 얘기하셨잖아. 니카야가 말하기로는 3, 4화합도 근경식 3, 4화합이 아니야. 네이처, 식의 3, 4화합으로 나와. 그 네이처에서 그 스님 그 강의나 들어보니까 거기에서도 그 지금 식과 근이 더해진 것이 처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죠. 근데 그 식이 보니까 그 식이 아니라 그 마음 부수가 더해진 걸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스님 설명이. 식이 아니라 마음 부수가. 아니요, 나는 전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어. 그러면 이 나무에서 이건 뭐 열매가 떨어지고 하면 씨앗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씨앗이 또 다시 싹을 틔워가지고 다시 나무로 자라나잖아요. 이런 씨앗하고 나무하고가 누가 먼저지? 김씨님, 씨앗이 먼저인가요? 나무가 먼저인가요? 씨앗이 먼저인가요? 근데 그 씨앗은 나무에서 생겼잖아. 무신무죠. 무신무죠. 말하자면 닭하고 계란하고 누가 먼저요? 이건 사실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 이제 그 부분을 그래서 우리 이제 그 16번 상류다, 시작을 할 수 없음 상류다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에게 윤회의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 윤회가 시작한다라는 게 뭐냐 하면, 자,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에. 그러면 윤회라는 게 뭐냐 하면 무명과 애 때문에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내가 백년안팎을 살고 나면 기능이 다하는, 그래서 몸이 무너진다. 이렇게 되죠. 식과명색 말씀하셨지만 식과명색은 서로 조건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함께 한다고. 마음 없이 몸이 혼자 있으면 이걸 몸이라고 안 해요. 시체라고 하지. 그리고 몸이 없이 마음은 중생이나는 있을 수 없어. 병에서 보면 죽을 때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고 죽으면 몸으로 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누가 몸으로 가? 몸과 마음이 함께한 거니까 마음이 몸으로 가겠죠. 죽는 순간, 왜냐하면 마음은 아까 그 김시인님 말씀하신 그 허공 같은 이런 아라한의 마음은 무명과 가래에서 벗어난 거잖아.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몸으로 가지 않게 된 거예요. 그게 윤회에서 벗어난 거거든. 그런데 무명과 가래가 남아있는 중생들은 몸 없이 마음이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이 무너졌을 때 마음이 새로운 몸으로 가는 거. 새로운 몸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옮겨가고 윤회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게 윤회하는 중생에 대한 정의거든. 그래서
죽는 순간 태어난다고. 자,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옮겨가는 게 뭐죠? 누가 옮겨가? 마음이 옮겨가잖아. 마음이라는 것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세 가지도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식이야. 그래서 식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태어나니까 윤회하는 거.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러면 윤회라는 이거 언제 시작되었을까? 윤회가 언제 시작되었을까라고 말하면 사실은 몸과 마음이라는 마음이 몸에 구속된 요런 삶이 시작할 때가 윤회가 시작된 거지 뭐. 그러니까 언제든 식이라는 이것이 새로운 몸으로 가게 된 그 시점부터 윤회가 시작된 거야. 그런데 그 시점은 어때요? 16번 상류자에서 16번? 15번?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우겨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에게 윤회의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참 그렇게 말할 때도 그런 거야.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처음 생겼을까? 그러면 식이 먼저일까?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나라는 중생의 상태가 먼저일까? 이것도 모르는 거야. 이렇게 그 상태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방금 우리가 안입이 설신의 이 안내이척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안식 더하기 안근이다. 즉 마음과 몸이 함께한 상태. 이렇게 말할 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거와 근이 함께한 처라는 게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왜 이해가 안 되냐? 잠깐만.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안내이처가 색 뇌이처를 인식해서 안식을 만들잖아요. 예. 그러면 아니 여기도 안식이 있고 여기도 안식이 있고 이게 말이 되느냐? 바로 그거. 네, 그러지. 네. 그럴 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자 예를 들어서 이 식이 씨앗이다 이거예요. 격에서는 이 식을 씨앗에 비유하거든. 그러면 씨앗인 식이라는 거, 이 안식이라는 씨앗은 나무 없이 생겨날 수 있나요? 나무 없이 못 생겨난다고. 그러면 안네이처가 무엇길래 안네이처가 나무 역할을 안 해주는데 안식이라는 씨앗이 생겨날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한 거야. 그럴 때 안네이처는 바로 씨앗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 나무가 되고 거기에는 요 안식은 씨앗으로 하나짜리라면 요거는 식의 무더기, 지난 삶의 무더기로 식이 쌓여 있는 거. 뭐 이렇게 해서 나무가 씨앗을 만들고 그러면 이 씨앗은 다시 또 삶의 과정을 거쳐서 더해지고. 근데 거기에서 안근과 색이 만나야 식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안근과 식이. 그러니까 안근과 식이 그 두 가지만 만나가지고는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인식이 생길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하면 법은님이 식이 무언지를 몰라서 그래. 경은 식이 무언지 정의해 주잖아요. 왜 식이라고 하느냐? 위자나띠 윈냐나라고 해서 분별해서 한다. 인식한다고 해서 식이다. 이렇게 식을 정의해 주거든. 식이 인식하는 그자요. 식이 있으면 인식하는 거야. 그건 인식은 식의 역할이요. 아니 그러니까 삼자합이 돼야 식이 발생되면서 인식이 되는 거죠. 분별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아니 잠깐만, 이 부분은요 오늘 너무 주제가 멀어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법우님이 이런 그 니카야적인 해석에 전혀 접근이 안 돼서 문제야. 법우님한테 뭐 기본적으로 근경식 삼사화합 이러면 뭐 벌써 좀 후대이고 아함이고 이제 이렇게 니카야하고는 이미 달라진, 부처님은 어쨌든 그래도 니카야에서 만나는 게 최선이라고. 니카야에는 근경식 삼사합이란 말 자체가 없어. 니카야는 분명히 내이처, 외이처, 식, 이 세 가지가 만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해 주고 있어.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스님께서 설명하신 저 부분이 경전의 어느 부분에서 이제 확인이 가능할까요? 우리 홈페이지에서 몸의 역할이라고 검색을 해보셔요. 그러면 몸의 역할에서 이게 이제 근이 몸이잖아. 그러니까 안근 내지 신근이 몸이잖아요. 이런 그 몸의 역할을 설명하는 중에서 몸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한 가지로는 몸으로 행위하는 거잖아. 그리고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이것도 몸의 역할이라고 인식의 매개가 되는 거. 그런 부분 해가지고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서 몸의 역할, 왜 탐진치라는 큰 주제 안에서 몸의 역할에서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요런 해석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 라디카경에 그 나오는 거 벽돌집 거기도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맥락에 설명 없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이런 식과근이라는 개념은 없이 그냥 안과 색으로 나오니까 지금 질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럼 지금 그 안식으로 되어 있는 식은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많은 스님 강의 중에서 그걸 만화식가라고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미안한 말씀입니다. 장보부님이 이런 그 니까야 공부에서 너무 지금 멀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쉽게 이 부분에 접근할 수가 있어. 근데 법부님은 30년 넘는 세월을 그 초기 불교 안에서 아닌 다른 교제에 의한 공부가 너무 깊은 거야. 그래서 지금 법부님이 그 부분을 바꾸기를 어려워하는 건데요. 일단 법부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 부분을 어떤 것을 근거로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가 하고 한번 되짚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경에 근거한 알미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면 경이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답을 저한테도 찾으면 될 거예요. 지금 법부님의 그 이해가 전혀 경과 다르다라는 부분을 제가 결국 말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 근데 우리 요 얘기 여기까지만 해요. 원래는 오늘 마음 이야기 강의를 했는데 마음 이야기 우리 다음 달로 미루고 오늘은 이제 윤 교수님께서 2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 지금 이제 하나는 우리 초성가리고 보았죠. 그리고 이제 2번째가 산염조로 시작해서 산화타 위과 산으로 완성되는 수행 체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죠. 이거 개미 마음 얘기를 아니요 뭐 괜찮아요. 우리가 뭐 꼭 정해진 주제 아니래도 되고 사실은 또 요게 그만큼 이제 비중이 있는 거고 저는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할 수 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하라고 하셔서.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2번째 주제로 그 수행의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약간 전체적인 공부는 마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 더 공부가 필요한 분은 우리 좀 더 이야기하는 걸로 기대하겠습니다.